어서오세요. 참으로 반갑고 환영합니다. 최면 코치가 책을 추천하는 채널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저는요, 크리스탈이고요. 오늘 준비한 책은 바로 사이토 히토리의 1% 부자의 법칙. 이 책 사연이 많은 책이죠. 나비스쿨에서 재출간되었습니다. 박수! 자, 왜 사연이 많으냐? 우리 책추남 나비스쿨의 조우석 선생님이 사이토 히토리를 굉장히 좋아해요. 굉장히 힘들었던 시절에. 네, 조우석 선생님도 영웅이십니다. 그 영웅의 여정을 마구마구 걸어가는 시절에 굉장히 힘들었었대요. 그때 이 책, 1% 부자의 법칙 책을 읽고 100번 이상 읽고 거기서 아하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굉장히 최고로 꼽고 있는데요. 사이토 히토리는 정말 대단하신 분. 단지 일본 사람이라고 막 편견을 갖고 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들어볼까요? 일본에서 가장 행복한 부자. 맞아요. 돈만 많다고 더 좋은 건 아니라 합니다. 아직 거기까지 경지가 이루진 않았지만 죄송합니다. 일본에서 가장 행복한 부자. 최종 학력은 중학교 졸업. 친구 마시다 고노스케가 초등학교 졸업하셨죠? 중퇴라 했어요. 그래서 되게 비웃으시잖아요. 나는 중학교인데 넌 초등학교지? 이러면서 2005년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기 이전까지 일본 국세청이 발표한 고액 납세자 순위에서 12년간 연속 이름을 올린다 합니다. 최종 아주 좋은 책들이 많아요. 괜찮아. 분명 다 잘 될 거야. 이 책도 나비스쿨에서 출간되었죠. 이상한 사람이 쓴 성공법칙, 부자의 인간관계, 철들지 않은 인생이 즐겁다 등 그릇도 있죠. 여러 책을 써냈습니다. 언론에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낸 적 없는 괴짜 부자. 저는 얼굴 봤지용. 옴기니 김진아 서울여대에서 경영학과 영문학을 전공했습니다.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근무했으며 현재 일본어 전문 번역가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아님. 짜잔, 1% 부자의 법칙. 어머나, 당신은 참 운이 좋은 사람이네요. 크리스탈님은. 크리스탈님의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Be happier birthday. 책추남 드림. 제 생일날 책추남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챕터 1. 1000번의 법칙. 사이토 히토리는 말합니다. 세상은 참 단순하다고. 이 단순한 세상에서 멋지게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1% 부자가 되기 위한 사이토 히토리의 핵심 법칙들이 나옵니다. 챕터 2. 운의 법칙. 좋은 운을 불러오기 위해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요? 몇 가지 말을 소리내어 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행복한 부자를 되기 위한 사이토 히토리의 법칙들. 챕터 3. 균형의 법칙. 우리는 처음부터 지혜를 갖고 태어납니다. 그 사실을 깨달을 때 풍요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지혜로운 부자가 되기 위한 사이토 히토리의 중심 법칙. 챕터 4. 가속의 법칙. 어떤 상황에서도 화를 낼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다 잘 될 거니까요. 즐거운 부자가 되기 위한 사이토 히토리의 행복 법칙들. 챕터 5. 78점의 법칙. 완벽한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활짝 웃는 것만으로 결점은 어느새 매력으로 바뀌지요. 유쾌한 부자가 되기 위한 사이토 히토리의 성공 법칙. 짜잔. 저는 어떤 거를 할게요. 저는 균형의 법칙 들어가겠습니다. 어머, 딱 나왔네요. 감사합니다. 역시 난 행복해. 할 수 있어. 못할 게 없지? 감사해. 사랑해. 풍족해. 이거 아시죠? 행할 감사풍. 사이토 히토리 1% 부자의 법칙에 부자가 되는 행복한 부자가 되기 위한 주문이에요. 행복해. 할 수 있어. 감사해. 사랑해. 풍족해. 그러면서 이렇게 두드리기는 거예요. EFT를 적용해서 나는 행복해. 할 수 있어. 못할 게 없지. 감사해. 사랑해. 풍족해.
행복해, 할 수 있어, 못할 게 없지, 감사해, 사랑해, 풍족해 이러면서 씩 웃는 거예요. 정말 다 된다니까요. 쓰임이 다한 지혜. 세상을 움직이는 중요한 진리 가운데 균형의 법칙이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두 사람이 있다고 해봐요. 한 사람은 부자로 돈 모으는 법을 잘 알고요. 다른 사람은 판매사원으로 물건 1000만원치를 파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두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가르침입니다. 타인에게 자신이 아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아는 것을 흔쾌히 나누어준다면 그들은 앞으로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간직한 채 꽁꽁 숨긴다면 언젠간 반드시 실패하고 맙니다. 지혜를 나누면 왜 자신이 아는 것을 타인들과 나눠야 할까요? 쓰임이 다한 지혜를 움켜쥐고 있는 건 빈곤한 사람의 욕심과 다르지 않다 합니다. 물건 1000만원어치를 팔 줄 아는 사람에게 그 노하우는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새롭게 다른 것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도 손해가 아닙니다. 물건 파는 법을 몰랐던 사람이 그 방법을 배운다면 무척 기뻐할 겁니다. 1000만원을 벌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죠. 자, 사이토이토리가 책을 쓰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필요 없는 지혜를 남에게 주면 왜 보답이 돌아올까요? 우주는 언제나 균형 잡힌 상태로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나눔에 대한 보답이 없다면 그 균형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친구! 마스시타 고노스케는 책을 여러 권 썼습니다. 균형의 법칙을 아주 잘 알기 때문일 겁니다. 그는 책을 통해 비즈니스 노하우, 행복해지는 법 등을 전하고자 애썼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금에도 균형의 법칙이 적용이 되는데 번 돈을 정직하게 신고하고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면 결국 몇 배로 돌아옵니다. 저는 지금껏 세무사가 발행한 고지서대로 정직하게 세금을 냈습니다. 오, 세금을 줄이는 편법은 한 번도 쓴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동안 납부한 세금만 해도 2천억 원이 넘습니다. 오, 세금을 많이 더 내셨네요. 사이토이토리 씨는 절세 같은 거 안 하세요? 이런 질문을 흔히 듣곤 하는데 제가 절세를 하지 않는 건 사실 아무 이득도 없기 때문이죠. 저는 세무서 직원에게 종종 말합니다. 전 탈세할 마음이 조금도 없어요. 하지만 살펴봐 주세요. 혹시 제가 당신을 속일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말로 세무서 직원의 의심을 사면 세금 관련 업무를 좀 더 꼼꼼하게 살필 수가 있습니다. 자연스레 실수도 사라지고 그런데 세무서의 신뢰를 얻는다면 자칫 방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세무서 직원들은 돈이 많은 곳에 찾아갑니다. 즉, 엄격하게 감시받는 회사는 경영 상태가 좋다는 말입니다. 사업이 잘 되니 세무서가 주목하고 세무서 직원이 찾아오면 사업은 자연스레 번창합니다. 오, 사업을 하는 이들에게 세무서는 복의 신과 마찬가지입니다. 세무서 직원이 찾아오지 않으면 그 회사는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오, 저도 얼마 전에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는데 감사합니다. 좋아, 세금 한번 팍팍 내보자고. 금세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나게 세금 내기, 이거 너무 좋죠. 그렇다고 제가 세금 내길 좋아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끔은 그 돈을 다른 일에 쓰고 싶다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직원이나 고객들과 멋진 곳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 어떨까요? 그게 세금을 내는 것보다 더 즐거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납세의 의무는 헌법으로 정해진 일입니다. 그렇다면 머뭇거리기보다 차라리 신나게 하는 편이 훨씬 좋지요?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곤 합니다. 올해는 세금으로 1등 찍자! 우주의 중심. 쓰임이 다한 지혜는 다른 이들에게 가르쳐주는 게 좋다고 앞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자칫 오해를 부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나 지혜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잊고 있을 뿐이죠. 저를 통해 깨우침을 얻었더라도 사실은 처음부터 스스로 알고 있던 지혜입니다. 그저 제 이야기가 계기가 되어 잊었던 사실을 떠올렸을 뿐이죠. 이것이 바로 이끌림의 법칙입니다. 우주의 중심에는 거대한 힘이 존재하고 인간의 마음은 그 중심과 직접 연결되어 있지요. 모든 지혜는 우주의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만약 모르는 게 있다면 우주의 중심에서 그 지혜를 구하면 됩니다.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른다면 그것 또한 우주의 중심에서 전해져 온 것입니다. 오. 우주의 중심은 하나. 모든 사람의 마음은 그곳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린 모두 같은 지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배우거나 가르치는 차원이 아닙니다. 제가 어떤 지혜를 가졌다면 여러분 역시 그 지혜를 갖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가끔 자신의 능력치를 웃도는 문제가 터질 때도 있습니다. 좀처럼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생각을 유지한 채 기다려보세요. 문득 대답이 다가올 겁니다. 회사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릿속으로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으면 외부 세계에서 반드시 해답이 찾아옵니다. 바로 그것이 이끌림의 법칙입니다. 아무리 끙끙대도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 그 문제를 머릿속에 담아두세요. 좋은 아이디어를 지닌 사람이 곧 당신을 찾아갈 테니까요. 혹시 사람이 오지 않는다면 잡지나 방송이 힌트를 던져줄 겁니다. 그러니 생각을 멈추지 마세요. 멈추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생각했는데도 아직 해답을 찾지 못했네. 이제 슬슬 누군가 답을 가지고 오겠지? 이렇게 스스로 말해봅시다. 곧 귀인이 찾아올 겁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세상 어딘가에 반드시 존재합니다. 손에 넣고 싶다고 늘 생각하면 그것은 어느새 내 곁에 자연스럽게 이끌려오게 된답니다. 지혜, 사람, 물건 모두 마찬가지. 그러니 멋진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초조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끌림의 법칙에 따라 언젠가 그 아이디어가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갈 테니까요. 저는 협력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제 회사의 직원들은 사이가 무척 좋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혜를 아낌없이 공유합니다. 저 또한 20년 넘게 주변 사람들을 가르쳐왔죠. 인색한 부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깨달은 것을 혼자만 알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 주세요. 자, 오늘 얘기 나와요. 우리 사이토이토리 씨가 늘 밝은색, 하얀색을 입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자분들은 핑크색을 자주 입는 게 좋다 해서 저 핑크색을 원래 좋아해서 사이토이토리 씨가 많이 좋습니다. 말과 목소리의 중요성에 대해선 이미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색깔도 중요합니다. 사고방식이나 행동이 색을 통해 드러나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 돈이 없어 곤란한 사람들은 색에 대한 취향이 비슷합니다. 갈색, 베이지, 회색 이렇게 칙칙한 색에만 눈이 간답니다. 물론 멋을 위해 이런 색을 고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칙칙한 옷이나 소품에만 매달리면 결국 칙칙한 인생을 보내게 됩니다. 어두운 색은 어두운 생각을 불러오게 마련이니까요. 색깔은 그 사람의 현재 모습을 잘 알려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삶이 여유로울 땐 화려한 색을 입지만 힘들 땐 어두운 색을 입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의 일이 좋은 방향으로 향하면 이번에는 좋은 사람들에게 눈을 돌려봅시다. 칙칙한 옷은 입은 사람이 있다면 주위에서 살펴보세요. 만약 그 사람의 인생이 불행하다면 살며시 말해주세요. 밝은색 옷을 한번 입어보세요. 이렇게. 옷차림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걸치는 옷이 뭐 그리 중요하겠냐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저는 색깔의 법칙이라고 부르는데 이때 색깔의 법칙만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난 행복해. 못할 것도 없지. 난 참 풍족해. 밝은색 옷을 입는 것은 가장 효과적입니다. 아름다운 말을 소리내어 하면서 화사한 옷을 입어보세요. 어느새 행동도 화사하게 바뀔 겁니다. 짜잔! 3장의 요약, 포인트, 부자가 되는 법을 기꺼이 타인에게 가르쳐주세요. 균형의 법칙이 작용하여 3배의 이득으로 되돌아온답니다. 절대 인색하게 굴지 마세요. 반드시 가난해집니다. 2. 세무서 직원들은 돈을 잘 버는 사람에게만 다가가죠. 그러니 복의 신과 다름이 없습니다. 유쾌하게 돈을 벌고 즐겁게 세금을 내면 풍요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3. 필요로 하는 아이디어는 이끌림의 법칙에 의해 우주의 중심에서 나를 찾아옵니다.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해보세요. 대답이 자연스럽게 외부에서 찾아올 겁니다.
넷. 어려움을 만났을 때 혼자 해결하려 들지 마세요. 주변 사람들과 충분히 상의하면 누군가 해답을 가져다 줍니다. 5. 색깔은 현재 모습을 표현합니다. 화사한 색의 옷을 입으세요. 색깔의 법칙이 당신을 행복으로 이끌어줄 겁니다. 겉모습을 바꾸는 것만으로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짜잔! 아주 소중한 책, 우리 책춘한 나비스쿨의 조우석 선생님 감사합니다. 좋은 책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중한 책. 책도 굉장히 고급지죠? 반드시 성공하는 1000번의 법칙. 자, 다시 한번 두들길까요? 난 행복해. 할 수 있어. 감사해. 사랑해. 풍족해. 행복해. 할 수 있어. 못할 게 없지. 감사해. 사랑해. 풍족해. 행복해. 할 수 있어. 못할 게 없지. 감사해. 사랑해. 풍족해. 이러면 내 몸에 막힌 경혈이 확 뚫린다니까요. 해보세요, 진짜. 행복해. 할 수 있어. 못할 게 없지. 감사해. 사랑해. 풍족해. 짜잔. 여러분, 오늘도 사이토 히토리 씨의 1% 부자의 법칙, 아주 단순한 부자가 되는, 행복한 부자가 되는 법칙을 오늘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알부자가 됩시다. 사랑합니다.